네, 다음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은 농촌사회 동요와 시작되죠. 개항 위에서 경제 침탈이 심해지면서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농민의 조세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삼정의 분란이 가장 근본적인 거였고 또 지방 간의 수탈은 계속해서 심해졌죠. 이에 따라 1880년부터 계속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나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학. 동학은 처음에 누굽니까? 교주 최재우에 의해서 최재우에서 시작을 하죠. 사상은 어떤 사상?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재우가 어떻게 되죠? 처형을 당하죠.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대 교주인 누가 등장을 하죠? 최시형이 등장하죠. 최시형 경전 두 개를 편찬하죠. 동경대전 그다음 용담유사 두 개의 경전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동학운동이 어디 삼단지방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 최재우 동학이 시작해서 거죠. 그래서 교조 처음에 최재우가 어떻게 됐다? 처형을 당한다. 그게 1864년. 그래서 최시영 이대 교주의 최시영에 의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가능이 됩니다. 동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정부는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운동인데 그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어떤 권리를 다시 찾자는 거죠. 그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뭐 공주와 삼례 대표적인 삼례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전주 옆에 있어요. 삼례 증지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또 거기서 또 뭘 하게 됩니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울 복합 상소. 서울 복합 상소를 하는데 별 효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은에서 보은 집회에서 집회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보은에서 집회를 열고 여기서 뭘 외칩니까? 제일 주 구호는 보고관민이죠. 보고관민.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더 정치적 집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외세 배척이나 어떤 탄간오리까지도 처음에는 보고관민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외세 배척이나 탄간오리 정치적인 집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촌 아닌 고부 어디 있습니까? 저 정 옆에 황토리라고 있어요. 그 조그만 도시 시골에 고부라는 지역인데 그 고분수가 조병갑이죠. 대표적인 조병갑이 불필요한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가 만석보예요. 저수지를 크게 짓고는 거기서 이제 물세를 걷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탈을 일삼게 되죠. 그래서 그에 항의하러 간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항의를 하고 곤장을 맞고 옵니다. 근데 이제 죽게 돼 버리죠. 근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전봉준이었어요. 그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돌려 세력을 모은 뒤에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억울한 짓을 다 석방해 버립니다. 또한 당연히 만석벌을 헐어버리고요. 정부는 이런 농민 봉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보냅니다. 안핵사. 보통 이제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파견한 관리가 안핵사인데 그 안핵사 이름이 이용태입니다. 근데 이용태는 농민에게만 책임을 묻고 봉기 참가자들은 동학교들은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농민 봉기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백산에서죠. 백산이 그 부안 옆에 있어요. 부안 옆에 부안 고창 있죠. 그 옆에 백산이라고 있는데 백산에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고 1차 봉기를 하게 되죠. 경문이라는 건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농민군 4대 강령도 있잖아요. 이 강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농민군을 지휘하던 녹두장군 누구죠? 바로 전봉준이죠. 전봉준. 전봉준이 그때 당시 농민군 지휘부였어요. 그래서 전략함에서 보낸 군대를 황토현에서 격파하고 농민군은 장성 황룡천에서 이를 격파하고 북상을 위해서 어디까지 점령하죠? 전주선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황토현에서 어디까지? 전주선까지 점령하게 되죠. 근데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청해 구원을 요청해요. 과거 우리 텐진 조약에 의해서 거리면 보별 구실로 일본군까지 출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군이 상륙을 하게 돼요. 청과 일본의 상륙입니다. 상륙. 심각해지죠. 결국 농민을 운동을 결국 청군하고 일본군을 이용해서 진압하려고 했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농민군하고. 그러면 청과 일본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하는 조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전주 화약입니다. 전주 화약. 그 전주 화약 안에는 폐전 계약안을 있는 거죠. 폐전 계약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죠. 물론 그 폐전 계약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악덕지주, 탄간오리 처벌, 뭐 봉건조 신분차별 폐지, 각종 개혁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직강소가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직강소를 중심으로 탄간오리와 악덕지주 처벌에 대한 신분차별 폐지 등 각종 개혁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차 봉기 운동입니다.